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또 시즌 주주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연일 최저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시즌을 두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코로나 테마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으면서 과거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주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시장의 어떤 예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만약에 3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3만 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거는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되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대비해서 직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직원의 수가 늘는 좋은 점은 그만큼 어떤 캐파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그리고 떤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단점으로는 이 직원들의 어떤 인건비죠. 인건비를 과연 동반해낼 수 있느냐, 감당해낼 수 있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 왜냐하면 인건비로 인해서 어쨌든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한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호재로 봅니다.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많이 뽑았고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과거 대비 직원도 숫자도 똑같고요. 만약에 하고 있는 일도 똑같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정말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의 시총으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장비를 많이 깔아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동안 이 시즌에 어떤 장비들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깔아놨죠. 그래서 락인 효과가 가능한 점유율을 단시간에 높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코로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R&D 그리고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당장 어떤 공시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개발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비코로나에 대한 어떤 매출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은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로 인해서 점유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유보율 쉽게 해서 회사의 돈이 지금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르면 회사는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하면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어떤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돈을 받아내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시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고 혹은 유상증자도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조금 많이 쌓아놨죠. 그래서 유보율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그리고 회사가 어떤 적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인플레이션의 위험 그런 금리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그런 회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잉여금이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번째죠? 지금 다섯 번째. 명확한 목표가 있죠, 이 회사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자 진단 일상화라는 명확한 목표입니다. 명확한. 심지어는 CF에 그 미래의 영상도 넣어놨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인력도 보충하고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환경 관점에서 봤을 때 분자 진단 시장은 성장 가능한 시장이죠. 그리고 잠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가는 과거로 회귀를 하고 있고 연어처럼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의 회사와
시즌이었던 그 모습과 지금의 시즌, 물론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면서 영업이익은 많이 사라지겠지만 지금의 시즌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거의 어떤 주가의 시총으로 떨어진다면 사실은 그때는 정말로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저 같은 고점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눈물을 머금고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어제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죽고 싶다라는 댓글을 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얼마나 많은 금액이 물려 있을까? 각각의 어떤 사연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 회사가 엄청나게 배신감을 많이 준 회사는 맞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한 번도 상승하지 않은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얼마에 물려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좀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멘탈이 나갈 것 같으면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신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지는다면 그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많이 물렸지만 저처럼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다 하신다면, 자, 오늘 개인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소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좋지 않죠. 계속적으로 연일 좋지 않은 중국의 상하이 봉쇄에 이어서 어떤 상하이 봉쇄만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피해를 입게 되죠. 수출과 수입에 관한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 러시아의 장기적인 어떤 전쟁,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위협, 이런 것들이 사실 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됐을 때 이 증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맞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 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8%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87%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특징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15만원 넘던 주가가 이제 4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뼈아픈 뉴스죠. 자가진단키트 불법 하청 위생 논란으로 시즌까지도 지금 약간 억울하게 불량 부품 썼다라는 가짜 뉴스도 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신성항원 진단키트 더 이상 하지 않겠다. PCR은 계속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거와 같이 상관없이 같은 진단키트라는 어떤 섹터로 계속적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하이 지금 봉쇄 한다 하죠. 그래서 제로 코로나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불만이 많죠. 그래서 2,500만 민심이 들끓자 상하이 봉쇄 일부 완화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지역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강조우에서도 지금 봉쇄 위기에 따르고 있고 주민을 전수검사한다고 합니다. 모든 강조우의 주민을 전수검사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제로 코로나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 코로나 모범 대만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이게 6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한번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방역을 풀어버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코로나 대만에서도 어느 정도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 검사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과거에 코로나를 이렇게 계속 방역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특히나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서 사실 이렇게 됐거든요. 확진자 수가 그래 돼버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검사에 대한 어떤 필요도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도가 사실은 중요했지만 정부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약간 그렇게 유지를 했고, 물론 이제 중증도라든지 이런 부분 사망자들도 사실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지를 했고, 이제 걸릴 사람은 다 걸렸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신속항원 검사도 철수하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죠.
자, 창원 두 군데, 대구 한 군데 계속적으로 임시 선별검사소가 축소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선행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이나 대만은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선진국들 그리고 우리나라들은 이렇게 이제 걸린 사람 다 걸렸기 때문에 점점 이제 떨어지는 그런 기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국내에서 현재 다시 제조업 변이가 나타나고 있고, 가을과 겨울에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나라마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엔데믹을 향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주가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사라졌다, 사라진 거다라고 반영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다 적용이 됐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코로나 이전에 주가로 회귀됐을 때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주식을 모아가는 어떤 그런 자리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격대가 오면 다른 계좌로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여기에 물을 타기에는 사실은 비중이 너무 크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계좌를 이용해서 최소 100배, 100%에 대한 수익 한번 달성해 보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주식을 하다 보면 깡통을 찰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짧죠. 인생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돈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고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 버렸으면 좋겠고요.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면 좋겠고, 저를 보면서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